혼례 전날 22살 신부는 목을 매 죽었다. 아니, 죽임을 당했다. 권력은 진실을 묻었고 세월은 기억을 지웠다. 그러나 바람은 기억한다. 억울한 혼은 잊지 않는다. 선비가 묻는다. 당신의 한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의 신부 그 슬픈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북촌의 골목은 좁고 깊다. 기와 지붕이 층층이 이어져 하늘을 가린다. 해가 기울면 그림자가 먼저 골목을 채운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 오늘따라 바람은 유난히 길었다. 처마 끝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렸다. 창호지가 파르르 떨린다. 대문 앞에 매달린 작은 종이 흔들리며 가느다란 울림을 낸다. 윤겸은 걸음을 멈췄다. 30을 넘긴 선비. 검은 도포자락이 바람에 나풀거린다. 그의 눈빛은 맑지만 어딘가 지쳐있다. 한양에서 과거에 낙방한 뒤 이곳 북촌에 우거한 지 석 달째다. 비가 막 그쳤다. 돌바닥은 아직 젖어있고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다. 윤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먹구름 사이로 석양빛이 가늘게 새어나온다. 그때였다. 골목 어귀, 빗물 고인 돌틈 사이에 무언가 붉은 것이 보였다. 윤겸은 몸을 숙인다. 손을 뻗어 조심스레 집어든다. 비단신이었다. 한 짝만. 붉은 비단에 금실로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다. 여인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신발 위로 희미하게 발자국이 번져 있었다. 마치 바람결처럼 물기처럼 형체를 알 수 없이. 윤겸은 신발을 들고 주변을 둘러본다. 골목은 텅 비어 있다. 사람의 기척은 없다. 다만 바람만이 골목 끝에서 끝으로 스쳐 지나간다. 누가 떨어뜨린 것일까? 윤겸은 신발을 품에 넣는다. 주인을 찾아주리라 마음먹는다. 발걸음을 옮긴다. 한옥 사랑채로 돌아가는 길. 석 달째 머무는 그곳. 벗의 호의로 빌려 쓰는 공간이다. 밤이 되었다. 윤겸은 책상 앞에 앉아 촛불을 켠다.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힌다. 그는 낮에 주운 비단신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촛불에 비친 금실수가 가물거린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덜컹거린다. 촛불이 흔들린다. 윤겸은 눈을 가늘게 뜬다. 문풍지 사이로 바람이 스며든다. 그 바람 속에 무언가 섞여 있었다. 소리였다. 아주 낮고 맑고 슬픈 노랫가락. 여인의 목소리다. 가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가락은 또렷하다. 혼례가, 신부가 부르는 노래. 윤겸은 숨을 멈춘다. 귀를 기울인다. 노래는 점점 가까워진다. 마치 방 안 어딘가에서 울리는 것처럼.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선비님. 윤겸은 몸을 돌린다. 촛불이 흔들린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난다. 제 신발을 돌려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서늘하다. 산 사람의 것이 아니다. 윤겸은 본능적으로 안다. 이것은 이승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간다. 손을 뻗어 창을 연다. 밤바람이 세차게 밀려든다. 촛불이 꺼질 듯 흔들린다. 마당을 본다. 아무도 없다. 대나무가 바람에 서걱거린다. 달빛이 기와 지붕을 차갑게 비춘다. 고요하다. 그러나 고요 속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 윤겸은 다시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엔 더 또렷하다. 제가 찾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바람이 마당에 낙엽을 일으킨다. 낙엽이 빙글빙글 돈다. 마치 누군가 춤을 추듯. 윤겸은 입술을 연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그는 다시 책상 위에 비단신을 본다. 신발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바람 때문인가 아니면 당신은 누구시오? 윤겸의 물음에 바람이 잠시 멈춘다. 정적이 흐른다. 그리고 대답이 들려온다. 저는 이곳에 머문 혼입니다. 혼례를 앞두고 세상을 떠난 목소리가 흐려진다. 바람이 다시 분다. 대나무 잎이 부딪히는 소리. 처마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그 사이로 여인의 음성이 사라진다. 윤겸은 창문을 닫는다. 손이 떨린다. 그는 책상 앞에 앉는다. 비단신을 다시 본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누군가의 한이 서린 흔적이다. 그는 이 동네에서 들었던 소문을 떠올린다. 북촌 대갓집의 딸, 혼례 전날 억울하게 죽었다는, 그 뒤로 해마다 같은 날이면 바람이 분다는, 신부의 노래가 들린다는. 윤겸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린다. 이성은 부정하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은 시작이다. 무언가 풀리지 않은 이야기의 첫 조각. 그리고 윤겸은 아직 모른다. 이 비단신을 주운 순간부터 그의 운명이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죽은 여인의 한과 살아있는 자의 마음이 바람을 타고 얽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밤은 깊어간다. 바람은 여전히 분다. 북촌의 골목 어딘가에서 붉은 비단신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 진실을 밝혀줄 사람을, 한을 풀어줄 사람을. 동이 튼다. 북촌의 아침은 조용하다. 안개가 골목을 따라 흐른다. 윤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 아래 그늘이 짙다. 책상 위에 비단신이 그대로 놓여 있다.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온다. 신발의 금실수가 반짝인다. 윤겸은 신발을 집어든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감촉이 묘하게 따뜻하다. 주인을 찾아야 한다. 윤겸은 도포를 여민다. 갓을 쓴다. 대문을 나선다. 골목을 따라 걷는다. 어제 신발을 주운 곳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간다. 북촌 안쪽 오래된 기와집 하나가 보인다. 대문은 빗장이 걸려 있다. 담장에 이끼가 끼었다. 처마 끝이 허물어져 있다. 사람이 산다기보다 버려진 집처럼 보인다. 윤겸은 대문 앞에 선다. 잠시 망설인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린다. 계신지요? 안에서 기척이 없다. 윤겸은 다시 문을 두드린다. 좀 더 세게.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느리고 무겁다. 빗장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다. 문이 조금 벌어진다. 늙은 여인이 얼굴을 내민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다. 눈빛은 흐리지만 경계심이 가득하다. 누구시오?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이 근처에서 주었는데 혹 이댁 물건이 아닌지 여쭙고자. 윤겸은 비단신을 꺼내 보인다. 노파의 얼굴이 굳는다. 눈이 커진다. 입술이 떨린다. 그녀는 뒷걸음질 친다. 그건 아시는 물건입니까? 노파는 신발을 본다. 손으로 입을 막는다. 몸이 흔들린다. 그녀는 고개를 돌린다. 돌아가시오. 어서. 부인, 이것은. 돌아가라 하지 않았소. 노파의 목소리가 떨린다. 두려움이 섞여 있다. 윤겸은 물러서지 않는다. 이 신발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파는 윤겸을 본다. 그의 눈빛을 본다. 진심이 담겨 있다. 노파의 경계가 조금 풀어진다. 한숨을 길게 내쉰다. 들어오시오. 대문이 열린다. 윤겸은 안으로 들어간다. 마당은 황폐하다. 잡초가 무성하다. 우물가에 낙엽이 쌓여 있다. 사랑채 기둥이 기울어져 있다. 집 전체에서 쓸쓸함이 배어난다. 노파는 마루에 앉는다. 윤겸도 마루 끝에 앉는다. 노파는 먼 곳을 본다. 그 신발은 우리 아씨 것이오.
아씨라 하시면 연옥, 이 집 외동딸이었지요. 윤겸은 숨을 가다듬는다. 연옥, 어젯밤 바람 속에서 들었던 그 이름. 그 아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주름진 볼을 타고 떨어진다. 세상에 없소. 벌써 3년이 지났지. 어찌 된 일입니까? 노파는 손으로 눈물을 닦는다.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혼례를 앞두고 있었지요. 대감댁 도련님과의 집안의 영광이라 했소. 모두가 기뻐했소. 노파는 말을 멈춘다. 호흡이 거칠어진다. 그런데 혼례 전날 밤 아씨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소. 아침이 되어 문을 열었더니 노파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흐느낀다. 윤겸은 조용히 기다린다. 목을 메고 계셨소. 붉은 혼례복을 입은 채로 바람이 마당을 지난다. 낙엽이 스친다. 윤겸의 가슴 한쪽이 무거워진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노파는 고개를 젓는다. 그리 말했지요. 모두가 관에서도 대감댁에서도. 그러나 부인께서는 믿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노파는 윤겸을 본다. 눈빛에 한이 서려 있다. 아씨는 그럴 뿐이 아니었소. 약하지 않았소. 그런데요? 그날 밤 저도 들었소. 비명소리를, 울음소리를. 그러나 호위군이 막았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윤겸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호위군이라 대감댁 사람들 말입니까? 노파는 고개를 숙인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침묵이 흐른다. 윤겸은 안다. 이 집안에 들이운 그늘이 얼마나 짙은지.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감히 대감댁을 거스를 수 있겠소? 이 북촌을 쥐고 있는 이가 누군지. 노파의 목소리가 떨린다. 두려움이다. 오래되고 깊은. 윤겸은 비단신을 내려다본다. 이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다. 억울한 죽음의 증표다. 아씨의 혼이 아직 이곳에 머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든다. 해마다 그날이면 바람이 불지요. 아씨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하오. 저도 들었소. 분명히. 윤겸은 입술을 문다. 어젯밤의 일이 떠오른다. 바람 속의 목소리. 신발을 돌려달라던 그 애절함. 만약 제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노파는 고개를 흔든다. 하지 마시오. 선비님도 다치실 것이오. 그들은 너무 크오. 윤겸은 일어선다. 노파를 본다. 이 신발은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주인께 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노파는 윤겸을 올려다본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본다. 결기, 그리고 슬픔. 윤겸은 대문을 나선다. 하늘을 본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간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윤겸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다. 촛불을 켠다. 비단신을 앞에 놓는다. 그는 연옥을 생각한다. 혼례를 앞두고 죽은 여인. 억울함을 품고 떠나지 못한 혼. 당신은 정녕 무슨 일을 겪은 것이오? 윤겸의 중얼거림에 바람이 대답한다. 창문이 흔들린다. 촛불이 깜빡인다. 그리고 방 안 공기가 차갑게 변한다. 윤겸은 숨을 멈춘다.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진다. 누군가 서 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안다. 선비님. 목소리가 들린다. 어젯밤보다 또렷하다. 가깝다. 윤겸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촛불 너머 희미한 형체가 보인다. 흰 저고리, 붉은 치마, 긴 머리카락. 얼굴은 흐릿하지만 눈빛만은 선명하다. 슬프고 간절하다. 연옥 아씨입니까? 예. 둘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산자와 죽은 자. 그 경계 위에 선 두 사람. 연옥이 입을 연다.
제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어찌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오. 저는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에 억지로 윤겸의 주먹이 쥐어진다. 누가 그런 짓을, 그 이름을 밝히시면 선비님도 위험해집니다. 두렵지 않소? 연옥의 형체가 흔들린다. 그녀는 윤겸을 본다. 왜 저를 도우려 하십니까? 저는 이미 이승 사람이 아닙니다. 윤겸은 대답한다. 단호하게. 억울한 이를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연옥은 고개를 숙인다. 그녀의 어깨가 떨린다. 진실을 밝혀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이 바람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부디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진다. 형체가 흩어진다. 바람이 창을 빠져나간다. 윤겸은 홀로 남는다. 그는 비단신을 본다. 그리고 결심한다. 이 여인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설령 그 길이 위험하다 해도. 새벽 종소리가 북촌을 깨운다. 윤겸은 이미 깨어있다. 밤새 뒤척였다. 연옥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 슬픈 눈빛, 그 간절한 목소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윤겸은 도포를 입는다. 허리띠를 매는 손이 단단하다. 결심했다. 물러서지 않기로. 골목을 나선다. 해가 막 떠오른다. 북촌 저자거리로 향한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잎들이 많은 곳,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을 곳, 저자거리는 이미 북적인다. 채소 파는 노파, 생선 손질하는 사내, 그릇 나르는 아이들. 윤겸은 주막 앞에 선다. 안으로 들어간다. 주막 안은 어둡고 좁다. 막걸리 냄새가 진하다. 몇몇 사내들이 상 앞에 앉아 있다. 윤겸은 구석 자리에 앉는다. 주모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청한다. 옆상의 사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겸은 귀를 기울인다. 요즘도 그 소문 도는가? 북촌 귀신 말인가? 그거야 뭐 해마다 아니던가. 작년엔 내가 직접 들었다네. 바람 속에서 노랫소리가. 윤겸은 사발을 든다. 마시지 않고 입술에만 댄다. 계속 듣는다. 그 신부 말일세. 대감댁 도련님께 시집가던. 그 말에 윤겸의 손이 멈춘다. 박윤도 도련님 말인가. 박윤도. 윤겸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긴다. 그 혼례가 어찌 됐더라. 신부가 혼례 전날 죽지 않았나. 목을 맸다던가. 이상한 일이었지. 멀쩡한 처자가 갑자기. 사내들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윤겸은 몸을 기울인다. 내 들으니 그날 밤 신부 방에서 비명이 들렸다더군.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게. 대감댁이 어디라고. 그러게 말일세. 입 조심해야지. 침묵이 흐른다. 윤겸은 일어선다. 주모에게 돈을 건넨다. 밖으로 나온다. 박윤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돈다. 연옥의 혼주. 혼례를 앞두고 신부가 죽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입을 다문다.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하는가? 무엇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드는가? 윤겸은 발걸음을 옮긴다. 사원부로 향한다. 기록을 찾아야 한다. 3년 전 그날의 기록. 사원부 문서고는 낡고 어둡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른다. 윤겸은 서리에게 청한다. 3년 전 북촌 연옥 아씨의 사망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서리는 주춤한다. 그건 왜 찾으시는지. 사사로운 일입니다. 서리는 윤겸을 본다.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안쪽으로 들어간다. 한참 후 낡은 문서 하나를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보시지는 마십시오. 윤겸은 문서를 받는다. 펼친다. 붓글씨가 발에 있다. 연옥. 북촌 이씨 가문 딸. 혼례 전일 자결. 자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 그러나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보인다. 신부실 출입 금지. 박가 호위군 배치. 울음소리 들렸으나 제지당함. 윤겸의 눈빛이 변한다. 호위군이 막았다. 누가 들어가지 못하게. 왜? 이건 자결이 아니다. 가슴속에서 확신이 솟는다. 연옥은 누군가에게 당했다. 그리고 그것을 덮었다. 윤겸은 문서를 덮는다. 서리에게 돌려준다.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온다. 해가 중천에 떠 있다. 윤겸은 주먹을 쥔다. 박윤도, 그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발걸음을 재촉한다. 북촌으로 돌아간다. 더 알아야 한다. 더 파고들어야 한다.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 사내 둘이 서 있다. 검은 도포, 허리춤에 칼, 윤겸을 보고 있다. 윤겸은 걸음을 멈춘다. 사내들이 다가온다. 천천히, 위협적으로. 윤겸 선비 아니시오. 낮고 굵은 목소리. 윤겸은 대답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일에 손대지 마시오. 윤겸은 그들을 본다. 박가의 신복들이 분명하다. 무슨 말씀이요? 모르는 척하지 마시오. 북촌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소. 사내가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윤겸과 한 뼘 거리. 더 파고들지 마시오. 바람을 거스르는 자는 일찍 꺾이는 법이요. 협박이다. 노골적인. 윤겸의 턱에 힘이 들어간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내가 웃는다. 비웃음이다. 선비님도 귀한 목숨 아니시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이오. 사내들이 돌아선다.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다. 윤겸은 그 자리에 선다. 손이 떨린다. 분노 때문인가, 두려움 때문인가, 위협을 받았다. 그렇다는 것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무언가 드러날까봐. 윤겸은 사랑채로 돌아온다. 방문을 닫는다. 책상 앞에 앉는다. 비단신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 포기할 수 없다. 연옥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 슬픈 눈빛, 간절한 목소리. 나는 이미 약속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러나 두려움도 있다. 저들의 세력은 크다. 한 선비가 감당하기엔. 윤겸은 눈을 감는다. 깊게 숨을 쉰다. 밤이 되었다. 촛불을 켠다. 윤겸은 창밖을 본다. 달이 떠 있다. 구름이 달을 가린다. 바람이 분다. 창문이 흔들린다. 윤겸은 안다. 그녀가 온다는 것을. 연옥 아씨. 윤겸이 부른다. 바람이 멈춘다. 방 안이 고요해진다. 그리고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선비님 위험에 처하셨군요. 윤겸은 돌아본다. 연옥의 형체가 촛불 너머에 있다. 어제보다 선명하다. 괜찮소? 아닙니다. 그들은 무서운 자들입니다. 당신이 겪은 일에 비하면 이것쯤이야. 연옥은 고개를 숙인다. 침묵이 흐른다. 윤겸이 묻는다. 박윤도, 그자가 무슨 짓을 했소? 연옥의 형체가 떨린다. 저는 혼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혼례 전날. 그러자 연옥의 목소리가 잠긴다. 윤겸은 기다린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제로.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호위군이 문을 막았습니다. 윤겸의 주먹이 쥐어진다. 분노가 치민다. 그리고 저는 버티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옥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흐느낀다. 죽은 자의 눈물. 윤겸은 일어선다. 반드시 밝히겠소. 그자의 죄를. 선비님 왜 이리 저를 도우려 하십니까? 윤겸은 연옥을 본다.
그녀의 눈을 본다. 억울한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소. 연옥은 윤겸을 본다. 오래. 그리고 작게 말한다. 제게는 숨겨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오? 폐가에 제 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윤겸의 눈빛이 빛난다. 어디에? 북촌 동쪽 끝. 무너진 사당. 마루 밑에 연옥의 형체가 흐려진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선비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연옥이 사라진다. 윤겸은 홀로 남는다. 촛불을 본다. 심지가 타들어간다. 일기. 진실이 담긴 희망이다. 그리고 동시에 위험이다. 윤겸은 결심한다. 내일 그곳으로 가겠다고, 진실을 찾겠다고, 설령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해도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각, 윤겸은 북촌 동쪽 끝으로 향한다. 등불 하나만 들었다. 골목이 좁다. 담벼락이 높다. 발소리만 울린다. 폐가가 보인다. 무너진 사당. 기와가 떨어져 나갔다. 대들보가 기울었다. 담장에 금이 갔다. 윤겸은 안으로 들어간다. 마당은 황량하다. 잡초가 무릎까지 찬다. 우물은 말라있다. 바람이 스친다. 처마가 삐걱거린다. 사당 안으로 들어간다. 어둡다. 등불을 들어올린다. 먼지가 날린다. 재단이 무너져 있다. 신인은 쓰러졌다. 마루 밑이라 했다. 윤겸은 무릎을 꿇는다. 마루를 살핀다. 손으로 두드린다. 빈 곳을 찾는다. 쿵, 쿵, 쿵. 다른 소리가 난다. 여기다. 손톱으로 판자를 긁는다. 들어올린다. 먼지가 확인다. 기침이 난다. 판자 아래 공간이 보인다. 어둡다. 손을 넣는다. 더듬는다. 뭔가 잡힌다. 책이다. 작은 책. 비단으로 싼. 윤겸은 조심스레 꺼낸다. 등불 아래 놓는다. 비단을 푼다. 일기장이다. 연옥의 것. 손이 떨린다. 펼친다. 붓글씨가 단정하다. 여린 필체. 첫 장을 읽는다. 이달부터 나는 바가로 시집을 간다 했다. 부모는 기뻐하신다. 나는 두렵다. 윤겸은 천천히 장을 넘긴다. 박 도련님을 만났다. 눈빛이 차갑다.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물건처럼 본다. 다음 장. 혼례가 두렵다. 밤마다 꿈에서 울고 깬다. 윤겸의 가슴이 조여온다. 그리고 다음 장. 글씨가 달라진다. 조심스럽다. 떨린다. 서당에서 시문을 하나 읽었다. 윤겸이라는 선비의 글. 세상을 근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싶다. 윤겸의 눈이 커진다. 내 이름이. 다음 장을 넘긴다. 급하게. 윤겸 선비님의 글을 또 읽었다. 마음이 맑아진다. 이런 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윤겸의 손이 떨린다. 혼례를 거부하고 싶다. 그러나 집안을 어찌하나. 그래도 박 도련님은 아니다. 차라리. 다음 장. 윤겸 선비님이 북촌에 오셨다 들었다. 가슴이 뛴다. 한 번이라도 뵐 수 있을까? 윤겸은 숨을 멈춘다. 나를 알고 있었다고. 마지막 장으로 넘어간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다. 급하게 쓴 흔적. 오늘 밤 도련님이 방으로 들어오셨다. 혼례를 강제로 치르겠다 하신다. 나는 거부했다. 소리쳤다. 그러나 윤겸의 눈빛이 흔들린다. 호위군이 문을 막았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도련님의 손이 내 목을 조였다. 숨이 막힌다. 나는 글이 끊긴다. 그 아래 다른 필체. 거칠고 흔들린
이건 내 죄다. 박가 신복 김춘식. 내가 아씨 목을 조였다. 도련님 명령이었다. 자살로 꾸몄다. 용서를. 윤겸은 일기를 놓는다. 손이 떨린다. 온몸이 떨린다. 분노가 치민다. 슬픔이 북받친다. 연옥 아씨. 그녀는 자신을 사모했다. 만나지도 못한 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그리고 억울하게 죽었다. 박윤도의 손에 윤겸은 일어선다. 일기를 품에 넣는다. 밖으로 나온다. 새벽바람이 차갑다. 하늘이 밝아온다. 발걸음을 옮긴다. 밖가로 향한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밖가 대문 앞. 높고 크다. 기와가 겹겹이다. 위세가 대단하다. 윤겸은 대문을 두드린다. 문 여시오. 안에서 하인이 나온다. 누구시오? 박윤도 도련님을 만나러 왔소. 무슨 일로? 직접 말씀드릴 일이오. 문 여시오. 목소리가 크다. 단호하다. 하인이 당황한다. 안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문이 열린다. 사내 둘이 나온다. 어제 본 신복들. 윤겸 선비. 경고했을 텐데. 비키시오. 박윤도와 이야기할 것이 있소. 안 된다 했소. 윤겸은 품에서 일기를 꺼낸다. 들어 보인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연옥 아씨의 일기요. 진실이 모두 담겨 있소. 신복들의 얼굴이 굳는다. 그건 박윤도를 당장 나오게 하시오.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들어오게 하라. 낮고 차갑다. 권위가 배어 있다. 박윤도다. 대문이 활짝 열린다. 윤겸은 안으로 들어간다. 마당이 넓다. 정원이 잘 꾸며져 있다. 사랑채가 웅장하다. 사랑채 마루에 한 사내가 서 있다. 박윤도. 30 중반. 비단 두루마기. 허리춤에 옥패. 얼굴은 준수하나 눈빛이 차갑다. 입가에 비웃음. 선비가 대담하구려. 내 집까지 찾아오다니. 윤겸은 마루 앞에 선다. 연옥 아씨의 일기를 찾았소. 박윤도의 눈빛이 변한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곧 웃는다. 그게 무슨 상관이오? 당신이 연옥 아씨를 죽였소. 아니, 죽이라 명했소. 증거라도 있소? 윤겸은 일기를 든다. 여기 다 적혀 있소. 신복 김춘식의 고백까지. 박윤도의 얼굴이 굳는다. 웃음이 사라진다. 그걸 어디서? 연옥 아씨가 남긴 것이오. 당신 죄를 밝히기 위해. 박윤도는 눈을 가늘게 뜬다. 선비, 그 일기를 내게 주시오. 안 돼오. 값을 치르겠소. 원하는 만큼. 팔 물건이 아니오. 박윤도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분노가 떠오른다. 그럼 어찌하겠다는 것이오? 사헌부에 고발하겠소. 당신의 죄를. 박윤도가 웃는다. 비웃음이다. 사헌부? 그곳이 누구 손 안에 있는지 아시오? 정의는 힘 있는 자의 것이오. 선비, 당신 같은 자는 모르겠지. 윤겸의 주먹이 쥐어진다. 박윤도가 손짓한다. 신복들이 다가온다. 그 일기를 빼앗아라. 신복들이 윤겸에게 달려든다. 윤겸은 일기를 품에 넣는다. 피한다. 한 명을 밀친다. 그러나 둘이다. 당할 수 없다. 한 명이 윤겸의 팔을 잡는다. 다른 한 명이 품을 뒤진다. 놓으시오. 윤겸이 버둥거린다. 그러나 힘이 붙인다. 일기가 빼앗긴다. 신복이 박윤도에게 건넨다. 박윤도는 일기를 받는다. 펼친다. 읽는다. 얼굴이 굳는다. 그리고 찢는다. 안 돼. 윤겸이 소리친다. 박윤도는 일기를 갈기갈기 찢는다. 마당에 뿌린다. 이제 증거는 없소.
윤겸은 무릎을 꿇는다. 찢어진 종이를 본다. 연옥의 글씨가 흩어진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오. 박윤도가 내려다본다. 선비, 더 이상 나서지 마시오. 다음엔 목숨을 보장 못하오. 윤겸은 고개를 든다. 박윤도를 본다. 눈빛에 분노가 타오른다. 반드시 밝히겠소. 끌어내라. 신복들이 윤겸을 끌어낸다. 대문 밖으로 내던진다. 윤겸은 땅에 쓰러진다. 손바닥이 까진다. 피가 난다. 대문이 닫힌다. 윤겸은 일어난다. 온몸이 떨린다. 분노, 슬픔, 무력감, 하늘을 본다. 해가 떠오른다. 연옥 아씨 죄송하오. 바람이 분다. 차갑다. 그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선비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옥이다. 아직 길이 있습니다. 윤겸은 눈을 감는다.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솟아오른다. 사랑, 만나지 못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러나 진실한. 당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소. 윤겸은 일어선다. 발걸음을 옮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윤겸은 사랑채에 앉아있다. 창밖을 본다. 낙엽이 진다. 가을이 깊어간다. 손바닥의 상처는 아물었으나 가슴의 상처는 여전하다. 일기는 찢겼다. 증거는 사라졌다. 박윤도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돈다. 이대로 끝인가? 윤겸은 눈을 감는다. 연옥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녀가 자신을 사모했다는 것.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저민다. 창밖에서 까치가 운다. 윤겸은 눈을 뜨다. 까치가 처마에 앉아있다. 고개를 갸웃한다. 날아간다. 윤겸은 일어선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일기는 사라졌지만 진실을 아는 이들이 있다. 연옥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 그들의 입을 열게 해야 한다. 윤겸은 북촌을 다시 찾아다닌다. 집집마다, 골목골목, 사람들을 만난다. 묻는다. 설득한다. 처음엔 모두 고개를 젓는다. 두려움이 그들을 묶는다. 박가의 권세가 너무 크다고,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러나 윤겸은 포기하지 않는다. 또 찾아간다. 또 묻는다. 억울한 혼이 저승도 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안은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윤겸의 눈빛이 진심이다. 목소리가 간절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입을 연다. 박가에서 일했던 늙은 하인. 나는 그날 밤 보았소. 도련님이 신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명소리를 들었소. 하나가 열리자 둘이 열린다. 셋이 열린다. 박가에서 일했던 이들이 하나둘 나선다. 신복 김춘식이 술 취해 말했소. 자기가 아씨 목을 조였다고. 호위군이 문을 막았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아씨는 자살이 아니었소. 그건 살인이었소. 증언이 모인다. 윤겸은 그것들을 모두 기록한다. 하나하나 정성껏. 보름이 지났다. 윤겸은 증언들을 모아 사원부로 향한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증언한 이들이 함께한다. 10명이 넘는다. 사원부 관리는 처음엔 난색을 보인다. 박가의 눈치를 본다. 그러나 증언이 쌓이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조사가 시작된다. 박윤도가 불려온다. 신복 김춘식이 잡혀온다. 신문이 이어진다. 김춘식은 버티다 결국 무릎을 꿇는다. 제가 그랬습니다. 도련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진실이 드러난다. 박윤도가 연옥을 강제로 범하려 했다는 것. 연옥이 거부하자 김춘식에게 명해 주겼다는 것.
자살로 꾸몄다는 것. 박윤도는 체포된다. 대감의 권세도 이번엔 소용없다. 죄가 너무 명백하다. 여론이 들끓는다.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진다. 박윤도는 유배형, 김춘식은 차명. 완전한 정의는 아니다. 윤겸은 안다. 박윤도가 목숨은 부지했다는 것을. 그러나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다. 연옥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졌다. 북촌 사람들이 윤겸에게 말한다. 선비님 덕분이요. 고맙소. 윤겸은 고개를 젓는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스스로 드러난 것입니다. 가을이 끝나간다. 첫눈이 내릴 무렵 윤겸은 연옥의 집을 찾는다. 노파가 반긴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흐른다. 아씨의 한이 풀렸습니다. 선비님 정녕 고맙습니다. 윤겸은 마당에 선다. 하늘을 본다. 눈발이 날린다. 하얗고 고요하다. 노파가 윤겸에게 무언가를 건넨다. 비단 보자기. 아씨가 남긴 것입니다. 언젠가 윤겸 선비님께 전해달라 했었지요. 윤겸은 보자기를 받는다. 푼다. 안에 편지 한 장. 붓글씨. 연옥의 것. 윤겸은 펼친다. 읽는다. 선비님. 저는 선비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비님의 글을 읽으며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선비님은 맑은 분이라는 것을.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선비님을 뵙고 싶습니다. 윤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만나지 못한 인연, 이루어지지 못한 마음, 그러나 진실했던 사랑. 윤겸은 편지를 가슴에 품는다. 밤이 되었다. 윤겸은 사랑채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비단신을 꺼낸다. 책상 위에 놓는다. 촛불을 켠다. 바람이 분다. 창문이 열린다. 윤겸은 놀라지 않는다.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든다. 연옥이 서 있다. 이번엔 선명하다. 얼굴이 보인다. 20을 갓 넘긴 젊은 여인. 맑은 눈. 부드러운 미소. 윤겸은 일어선다. 그녀를 본다. 둘은 마주 본다. 오래. 연옥이 입을 연다. 선비님 제안을 풀어주셨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떠날 수 있습니다. 윤겸의 가슴이 먹먹하다. 가시는 겁니까? 예.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침묵이 흐른다. 연옥이 다시 말한다. 선비님, 제게는 한 가지 후회가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선비님을 생전에 뵙지 못한 것. 윤겸은 고개를 숙인다. 저 역시 아씨를 만나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연옥이 미소 짓는다. 슬프지만 따뜻한. 그래도 선비님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비록 이런 모습으로라도. 윤겸은 그녀를 본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꼭 뵙겠습니다. 연옥이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그리 바라겠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분다. 눈발이 창으로 날아든다. 연옥의 형체가 흐려진다. 빛으로 변한다. 안녕히 가십시오. 윤겸의 목소리가 떨린다. 선비님도 부디 평안하십시오. 연옥의 모습이 사라진다. 빛이 흩어진다. 눈발 속으로 녹아든다. 방 안이 고요해진다. 윤겸은 창가에 선다. 밖을 본다. 북촌 하늘 위로 별이 떠 있다. 바람이 분다. 그러나 더 이상 슬픈 노래는 들리지 않는다. 연옥은 떠났다. 하늘 풀고 평안히. 윤겸은 비단신을 든다. 마지막으로 쓰다듬는다. 그리고 창밖으로 던진다. 신발이 바람에 날린다. 눈발과 함께 사라진다. 윤겸은 눈을 감는다. 가슴 속에 무언가 채워진다. 슬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그러나 평안함도 있다. 그는 깨달았다. 사랑은 만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 그 진심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온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북촌은 고요하다. 눈이 쌓여 있다. 하얗고 깨끗하다. 윤겸은 짐을 싼다. 이제 북촌을 떠날 때다. 한양으로 돌아가 다시 공부할 것이다.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다. 대문을 나선다. 골목을 걷는다. 사람들이 인사한다. 윤겸도 답례한다. 마을 어귀에 이른다. 뒤를 돌아본다. 북촌이 멀어진다. 바람이 분다. 그러나 이제 그 바람은 따뜻하다. 윤겸은 미소 짓는다. 발걸음을 옮긴다. 하늘 높이 까치가 난다. 맑게 운다. 북촌의 바람은 멈췄다. 신부의 노래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연옥은 평안히 떠났고 윤겸은 성장했다. 그리고 북촌 사람들은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다. 한 선비의 용기를, 억울한 혼의 해원을,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진실했던 사랑을. 눈발이 흩날린다. 세상은 계속 흐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이야기는 전해진다. 바람의 신부 이야기, 그리고 그녀를 구한 선비 이야기, 영원히. 여기까지 긴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옛것의 가치를 아시는, 천천히 음미할 줄 아시는 그런 분들이시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게요. 구독을 해주시면 우리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극, 옛날 민담, 어르신들의 기억 속 이야기들 잊혀지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치 옛날 동네 어귀에서 만나던 것처럼요.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 할머니께 들었던 전설, 그런 것들 말이에요.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누면 그 이야기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늘 고맙습니다.